우리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공예, 아름다운 유리공예의 매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곳이죠. 충북문화재단의 김승한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어린 시절의 꿈과 낭만이 가득한 산타마을, 경북 봉화로 행복한 겨울여행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일요일 저녁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비가 이렇게 며칠씩 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안개까지도 굉장히 좀 심한 형편이라서 뉴스 보니까 교통사고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항상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만 특히나 이런 날씨 속에서는 안전운전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운전이라는 게 나만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날씨 상황이나 주변의 교통 상황도 중요하고요. 운전자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 이런 것들도 안전운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최근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또 안타까운 사고들도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사신경, 운동신경 이런 게 젊을 때에 비해서 또 젊은이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자, 모든 고령 운전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운전에 조금 부담을 느끼셨던 고령 운전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충북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충북도 내 11개 시군의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네. 70세 혹은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께서 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겠다. 이렇게 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좀 많이 드시면서 아이고 어쩌다 정말 한번 잡을까 말까, 아이고 이제 운전하지 말아야지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또 좀 속으로 부담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마음 편하게 좀 제도 이용하시면서 상품권도 좀 타시고 마음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비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까지는 출근길 조금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인데요. 이번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세차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지만 온화한 편입니다. 증평과 괴산이 5도, 단양과 충주가 4도, 보은은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는 4, 5도가량 낮은데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4도에서 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한파 수준은 아니지만 기온은 갈수록 떨어지겠고요. 다시 평년 이맘때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습기는 세척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면 전류가 흐르면서 화재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전원 코드에 물이 닿지 않도록 세척해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습기에 약한 난방기구는 가습기 가까이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요즘 비가 계속 내리면서 몸도 마음도 축축 처지고요. 이렇게 좀 기분이 다운된다 싶을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좀 달달한 거 먹으면 좀 최고죠, 최고. 기분이 전환이 많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또 예쁜 그릇에 담긴 디저트를 보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좀 기분 좋아지는 바로 느낌? 그거예요. 네. 예쁜 접시에 담긴 디저트
디저트 보면 저도 마음이 확 좋아져요. 달달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로 눅눅해진 이 마음을 다시 상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한번 떠나가 볼까 합니다. 일단 뭐 디저트 얘기로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우리가 먹는 거는 그 전에 박찬원 리포터가 주로 갖고 그러게요. 나왔었는데 혹시 오늘 디저트 먹으러 가는 건가요? 기대하셨겠지만요. 디저트는 아니고요. 아, 네네. 하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 아시죠? 오늘은 달콤한 디저트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공예품을 만나볼까 합니다. 아름다운 요리 접시를 만드는 유리공예가의 작업실로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곳에 가시면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공예품들은 물론 만나볼 수 있고요. 유리공예의 다양한 매력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유리공예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유리공예하니까 얼핏 저는 좀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예,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술 분야, 바로 공예인데요. 오늘은 실용성에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멋진 유리공예 작품을 만드는 우리 지역 청년 작가의 작업실로 찾아가 볼까 합니다. 유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의 작업실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르고 불에 굽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리를 가공해 만드는 공예품이 있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크고 작은 소품부터 멋진 예술품까지 실용성과 멋을 겸비한 아름다운 유리 공예의 매력 지금 만나봅니다. 청주 시내에서 문희면으로 가는 길목. 유리 공예의 매력을 느끼게 해줄 작가의 공방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에 유리공예하는 작가님을 찾아왔는데 맞으시죠? 네, 유리공예를 하고 있는 작가 두나래라고 합니다. 여기는 유리공예 공방이고요. 지금 제 작업과 함께 작품 전시와 판매 그리고 수강생들을 위한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용되는 공간이네요. 네. 그런데 작가님, 좀 젊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미술 작가님 치고는. 네. 네, 지금 공부를 마치고 작업실을 오픈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곳에 작업실 겸 작은 전시 공간을 차리고 유리를 연구하며 다양한 공예품들을 만들고 있는 두나래 작가.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색감의 유리 공예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이 조각들 어떠다웠어요? 와, 여기 이렇게 작품들이 쭉 전시가 돼 있는데요. 뜯어보니까 하나하나 다 예뻐요. 다 작가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다 제가 직접 만든 작품들입니다. 와,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당장이라도 마카롱 같은 거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접시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쉽나요?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만들기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테두리를 모양대로 자르고 가마 안에서 녹여서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보면 색깔이 두 가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색깔 유리를 2장을 겹쳐서 만든 이게 원래 두 장이었군요. 이렇게 합쳐진 거. 근데 이런 것도 또 예쁜 것 같아요. 다른 느낌으로 화려하게. 네, 요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단청의 화려한 색감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유리라는 재료로 해석해본 작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 유리들을 자르고 여러 장으로 겹쳐서 또 가마 안에서 녹여서 만들어진 형태예요. 다채로운 색감만큼 종류도 모양도 다양한 유리 공예품들. 두나래 작가는 누구나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멋스러운 유리 작품들을 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나 접시처럼 실용적인 물건에서부터 보이시죠? 귀걸이나 화병꽂이처럼 아기자기한 작품까지 유리공예의 쓰임이 참 많네요. 작업대 앞에 선 두나래 작가. 칼과 자로 유리를 정교하게 그어준 후 펜치로 잘라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만드는 건 서로 다른 색깔의 유리를 이용한 접시입니다. 작업이 한창이신데요.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색깔이 들어간 판 유리를 그릇의 테두리 모양으로 유리 칼로
잘라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다이아몬드 칼이군요. 아무래도 유리다 보니까요.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자를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테두리에 손이 베일 수도 있다 보니까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색깔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합쳐져 있는 걸까요? 이쪽은 이제 불투명한 유리고 이쪽은 투명한 색깔이 들어간 유리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가마에서 2번 녹이면 이런 오목한 형태의 접시로 완성이 됩니다. 아,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딱 붙었네요. 신기하다. 오, 2장의 유리가 하나의 접시로. 정말 놀랍죠? 유리 공예는 이렇게 다양한 가공 방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저는 유리 공예하면 이 긴 이제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걸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 과정은 안 보이네요. 네, 이 작업은 가마에서 유리를 녹여서 형태를 만드는 유리 작업입니다. 주로 이제 블로잉이라고 해서 유리를 불어서 화병이나 컵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램포킹이라는 기법도 있고 가마에서 유리를 녹여서 형태를 만드는 퓨징과 슬럼핑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퓨징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유리끼리 녹여서 붙이는 기법이고요. 아, 이 꽃이 여기다 딱 붙었네요. 네, 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퓨징이 된 유리를 틀 위에 얹어놓고 슬럼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목한 접시의 형태로 내려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은 그릇이나 접시를 만들 때 많이 쓰는 기법이군요. 네, 각각의 유리들을 디자인에 맞춰 잘라낸 다음에는 유리를 하나로 이어붙이기 위한 가마 작업, 퓨징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서로 다른 색의 유리를 나란히 가마에 넣고 24시간 정도 구워주면 이렇게 평평한 한 장의 유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유리를 테두리를 살짝씩 한번 다듬어 주고요. 이제 가마에 틀에 얹어놓고 한번 다시 구워줄 거예요. 오, 그렇구나. 저는 요대로 이제 그릇으로 써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완성인 줄 알았어요. 가마에 넣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다이아몬드 사포를 이용해 꼼꼼히 다듬어 주어야 안전하면서도 부드러운 유리 곡선이 만들어진다는데요. 그런 다음 접시 모양의 틀에 다시 유리를 올려놓고 또 한 번 하루 정도 구워주면 멋진 접시가 완성되는 거죠. 초벌하고 재벌하고 또 가마에서 굽고 이런 것들이 이 도예 작가랑 좀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 재료 자체는 흙과 유리라서 조금 다르지만 가마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드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예 작품들 보면은 가마에서 구워진 다음에 완성품이 되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리도 그런가요? 네, 유리도 마찬가지로 바깥의 온도나 습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이제 가마 안쪽에 온도가 조금 높거나 낮으면은 이런 불량이 우와. 생기기도 합니다. 구멍이 뻥 뚫렸네요. 그러니까 작업 공정 자체는 좀 간단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요인이 참 많네요. 네, 다른 흙이나 그런 재료들에 비해서 온도에 민감한 재료이기 때문에 약간의 온도 차에도 이런 불량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날카롭기 때문에 유리를 자르거나 할 때도 꼭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청주에서 공방을 시작한 지 3년째. 두 날의 작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춘 유리 공예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근데 작가님은 그 많은 공예 분야 중에서도 좀 까다로워 보이는 유리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어떤 이유로 유리 공예를 하게 되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도예라는 것만 생각하고 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유리 수업을 처음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시 작품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뭔가 현대적이면서도 화려하고 그런 것들에 되게 확 매료가 됐어요. 네. 일단은 비주얼에 반하셨군요. 그런데 직접 하면서 느끼는 매력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유리가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하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을 해보고 또 섞어도 보고 하면서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마 작업을 하면서도 또 실패도 하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도 좀 발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떠세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좀 여러 소비자분들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 종류들도 좀 다양한 디자인을 해볼 생각이고요. 수강하시는 분들께도 좀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좀 그쪽 방향으로 수업 계획을 좀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나래 작가는 오래전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 등 수업을 진행하며 유리공예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데요. 보석처럼 예쁜 색색깔 유리로 만드는 유리공예의 세계. 박지연 리포터도 배워봐야겠죠. 일단 장갑부터 낄게요. 안전이 제일. 꼈고요. 오늘 만들어볼 유리공예 작품은 퓨징 기법을 이용한 접시입니다. 투명한 유리는 제가 준비를 해두었어요. 이제 이 위에 여기서 원하시는 색깔을 고르셔서 유리칼로 직접 잘라볼 거예요. 먼저 원하는 색깔의 유리를 고른 후 생각한 디자인에 맞춰 밑그림을 그린 후 잘라주면 되는데요. 이 칼은 이렇게 연필처럼 잡아주시고 꾹 누르고 선을 따라서 힘을 주면서 쭉 내려오세요. 힘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안 해주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선을 긋습니다. 됐어요. 그런 다음 펜치를 이용해 떼어내주면 끝. 아이, 재밌네요. 제가 여러 가지 공예했는데 유리공예 재밌어요. 곡선으로 자를 때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이렇게 자른 색깔 유리를 투명한 유리에 올린 후 가마에 구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 첫 유리공예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가마에 들어가고 나오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가마 안에 들어가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성 시간을 거치면 이렇게 오목한 접시로 완성이 돼요. 좀 당장 확인할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완성품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런 가마 기법으로는 접시 외에도 수저 받침, 냉장고 자석 등 다양한 생활 소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른 유리 공예 기법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야, 또 신기한 작업을 하시는데 이건 또 어떤 작업이에요? 요거는 램프워킹이라는 작업이고요. 이렇게 작고 섬세한 작품들을 만들 때 이용을 하는 기법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구슬 안에 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작업을 네. 하신 거예요? 요거는 색깔 유리를 유리 안쪽에 꽃을 피게 하는 기법이에요. 와, 정말 이거는 작업 과정 자체가 예술이네요. 이런 것도 혹시 배워보려면 배워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배우실 수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첫 시간에 만드시는 유리 구슬 이용한 초보자요? 네, 곰돌이는 한 달 정도 배우시면 만드실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이 꽃은 3-4달 정도 배우시면 만드실 수 있어요. 역시 딱 보니까 좀 정교해 보이는 게 오래 걸리는군요. 화려한 모습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유리 공예. 두나래 작가는 유리 공예가 좀 더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유리 제품들도 있지만 이렇게 작가분들이 직접 손으로 유리를 자르고 갈고 굉장히 긴 가마 소성 시간을 거쳐서 완성되는 이런 핸드메이드 유리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색감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다양한 유리 공예 작품들. 작가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유리 공예의 매력.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두나래 작가의 유리공예품들 너무 멋지게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전에 아침에는서도 유리공예 한두 번 소개드릴 때는 그 아까 블로잉 뭐 이 기법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 퓨징 슬럼핑 기법을 처음 봤어요. 근데 사실 남자들은 유리 접시 이렇게 별로 관심 없거든요. 뭐 접시가 어떻게 생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유리 접시가 너무 예쁜 게 예뻐요. 와, 저런 건 진짜 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죠. 저도 사실 두나래 작가님이 공방 가기 전에는 네. 유리 공예가 사실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공예 분야였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접시도 있죠. 뭐 수저 받침, 냉장고 5가지. 아까 뭐 귀걸이도 막 맞아요. 예쁘게 귀걸이도 있었고요.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고 항상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작품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더 네.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박재민 리포터도 유리 접시 만드는 거 아까 예. 네. 하셨는데 이제 뭐 결과물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아, 가지고 저기- 나왔습니다. 오, 야,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요. 예뻐요? 네. 카메라 어, 한번 좀 비춰주십시오. 이게 저희 바로요. 귀엽죠? 네, 굉장히 귀엽는데요. 아이, 좀 초딩 감성인가요? 저 제가 만든 유리 접시가 바로 이건데요. 예. 저는 그냥 색깔 유리를 이렇게 배치만 했을 뿐이거든요. 예. 근데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작품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는 가마 기법으로 만든 거고요. 네네. 하지만 다양한 활용 기법이 있어서 다양하게 체험도 하실 수 있어요. 가끔 갖고 나오시는 것 중에 제일 탐나는 것 같은데. 진짜요? 정말요? 너무 근데 귀여워요. 워낙 박지인 리포터가 뭐든지 하면은 좀 초보라도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혹시 아까 보니까 막 다이아몬드 칼도 막 부들부들 이렇게 하시고 약간 그렇죠. 불도 막 이용하고 해서 실제로 할 때 조금 어렵거나 좀 그러지는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아, 그렇네요. 저도 했잖아요. 아. 초보자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유리하면은 깨지기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하면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나래 작가님 공방에서는요. 초보자들을 위한 클래스 그리고 전문적으로 유리공예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데이 클래스나 다양한 취미 수업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수업 일정은 블로그나 인별그램 확인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혜선 씨 이런 거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유리공예가 이렇게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좀 친근한 그런 느낌이라는 걸 새삼 좀 깨닫게 됐고요. 네. 이렇게 소소한 삶의 활력, 예쁜 공예품들과 함께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접시는 네. 두고 가시고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요. 석영, 탄산소다, 석회암을 섞어서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에 급히 냉각해서 만든 투명하고 단단한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유리, 2번 사기, 3번 플라스틱, 4번 다이아몬드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저희가 방금 박진 리포터와 함께 두나래 작가님의 그 땡땡 공예품들을 많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은 좀 예쁘고 실생활에서 활용도 할 수 있는 이 땡땡 공예를 배워봤잖아요. 네네. 이제 연초니까 다들 올해는 꼭 이런 걸 배워보고 싶다, 마스터해보고 싶다 하는 취미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올해 배우고 싶은 것. 네. 하나씩. 지은 씨는 뭐 혹시 있어요? 저는 미루고 미뤄왔던 네. 스트릿 댄스를 꼭 올해는 스트릿 댄스요? 네, 학원을 꼭 끊어보는 게 저희 목표예요. 어떠세요? 아이고. 여기서 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네. 네. 저는 스트릿 댄스 지은 씨 추는 걸 보는 게 올해 제 꿈이라서 여러분 올해 배우고 싶은 것 이렇게 뭐가 됐든 좋습니다. 지금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허황된 것도 좋아요. 뭐든지 허황되지 않아요. 허황되지 않나요? 네. 뭐 어떤지 꿈은 크게 가지면 좋으니까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충북도민들이 풍요로운 또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곳 바로 충북문화재단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생방송 아침엔에서도 이 충북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전국생활 문화축제도 있었고요. 네. 또 시민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기억에 남는데요. 자, 오늘 충북문화재단의 김승환 대표이사와 함께 작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올해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1년 만에 다시 또 모시고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경자년 한 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기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예술적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충북문화재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충북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를 도와주고 또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 문화예술로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충청북도 출자기관,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예. 제가 대표이사니까 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 네. 열심히 지금 저희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주로 이제 도민들, 우리 165만 도민들과 또 충북에 방문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예술가들, 예. 이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충북의 예술을 전망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등불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 아까도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는서도 몇 가지는 참 소개해드리고 함께 했습니다만 작년 돌아보시면서 좀 굵직했던 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해 저희들이 약 한 150여 개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도 남고 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충주와 청주에서 8월 29일부터 한 일주일간 네네. 열린 무예 국제 영화제를 했습니다. 예. 정식 명칭은 충북 국제 무예 영화제입니다. 네. 이 무예 영화제는 우리 예술 장르가 좀 전에도 이제 유리공예, 예. 또 댄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상과 이미지, 시각 예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공연 예술, 시각 예술, 문학 예술이 있는데 시각 예술 중에서 지금은 영상 이미지의 시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발터 베냐민이 20세기는 영상과 사진 이미지의 시대다, 드라마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 무예 영화제를 하면서 세계 최초로 무예 영화제를 예, 했습니다. 올해도 또 이제 할 예정인데 그게 가장 기억이 남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 충북문화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이 함께해서 전국 지역문화 축제를 그렇죠. 아주 성공리에 예.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한 50여 대의 버스 또 기차로 와서 우리 충북에 머물면서 네네. 며칠간 같이 충북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활 문화는 우리가 모두 예술인이 되고 네. 예술인이 생활인이다라는 그런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게 가장 그 기억에 남고 저희도 또 소개해드린 것 잘했다고 같아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뭐 국제교류 추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하고 시각예술 교류를 저희들이 직접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세계에는 중심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죠 늘. 네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뉴욕이나 파리를 어떻게 우리 충북의 예술가들이 진출할까 네네네.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술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뉴욕으로 네네. 우리 충북 예술가들을 진출시켜 보자라고 해서 뉴욕에 있는 전시관을 돌아보고 뉴욕의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충북 문화예술을 그 널리 알리는 네네. 이런 기초 작업을 지난해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좋은 성과도 참 많았지만요. 뒤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 부끄럽기도 하고 많기도 한데 저희 문화재단은 원래 예술가와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예술가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해드리고 예술 단체가 바라는 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재원도 좀 부족하고 시간도 어려워서 그게 이제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의 예술 향수권 신장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오늘 충북 문화재단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게 각 지역마다 다 있을 텐데 우리 충북 문화재단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국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다 문화재단이 예. 있습니다. 이제 기초에도 그 약 한 90여 개가 개설되어 있는데 네. 우리 충북 문화예술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내륙 지방입니다. 그 내륙 문화적인 안정된 특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상도는 신라문화권,
또 전라도 충남은 백제문화권, 네. 우리도 이제 백제문화권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충북의 경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또는 어느 지역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온화한 조화, 이게 우리 충북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도 항상 균형 있는 예술,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진취적인 예술,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진 그런 특징이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0년 시작이 됐는데 올해도 충북도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올해는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단은 이 일상 업무가 있고 기획 업무가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도민들의 예술 향수권 또 그 예술가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이거를 쭉 점검해 보니까 예술가들은 이런 걸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전문 예술가가 있고 준전문 예술가가 예. 있고 생활 예술인이 있거든요. 이걸 좀 나눠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네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현장에 나와서 좀 같이 예술 활동을 하자. 근데 이게 참 죄송한데 저희들이 현장에 항상 나가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항상 같이 나가서 예술가와 도민들 또 충북을 방문하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문화재단의 중장기 10년을 준비하는 연구 용역이 3월에 종료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충북 문화 비전 2030이라는 건데요. 지금이 2020년, 그다음에 이제 지난 앞으로의 10년 후에는 또 203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현재 10년, 미래 10년 이렇게 중기의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 국가 문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충북문화재단이 올해 설립 8년이고 이제 9년째인데 네네. 내년이 10년입니다. 그 10년, 20년을 전망하는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네.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 충북의 도민들 또는 충북을 방문하는 분들이 행복하겠냐, 이것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이고 기획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올해 이제 하시는 또 주요 정책 중에 지역 쿼터제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었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또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역 쿼터제가 이게 그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최초군요. 이제 시행하고 예.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잘하는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데 이제 네. 어떻게 나올지 좀 한 1년을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 쿼터제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때문에 모든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 지역적 불균형이 충청북도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집중을 청주 이외 지역에서 끊임없이 비판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는 충북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청주와 영동, 옥천, 보은, 단양, 제천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5년간 통계를 쭉 살펴보니까 청주의 76%가 그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청주 이해가 26%. 그런데 인구 비례를 보면은 예술 향수권은 인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주가 52대 지역이 48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지역 그 예술가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5대5로 네네. 예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또 너무 급격하게 5대5로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예.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청주 76% 평균을 약간 그 60%로 약간 좀 하향 조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청주의 예술가들을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 청주는 알겠습니다. 중앙문화진흥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청주를 조금 줄이고 예. 지역을 높이는 이런 시설을.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예, 잘 이해하겠네요. 자, 생방송 아침에서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끝으로 짧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충북 도민 또 충북을 방문하신 여러분들 항상 문화예술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가치고 삶의 의미니까 관심을 가지고 충북문화재단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한 해가 됐으면 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우리 도민 여러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충북만의 멋진 문화 프로그램들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문화재단 김승환 대표이사님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박진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반의 라인을 만들어주고 디스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동작 원레그 브리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누워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에 위치한 상태에서 한 다리 내 반대쪽 무릎에다가 위치해 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위로 천장 위로 끌어올려 주셔서 엉덩이 힘을 꽉 조일게요.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요. 동작을 반복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올린 다리 쪽의 골반은 스트레칭 됨을 느끼고 반대쪽 다리의 엉덩이에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감을 느껴줄 거예요.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배는 납작하게 만들며 코어에 긴장감을 가지며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우리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반대쪽 무릎에다가 위치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긴장하며 허리가 꺾이지 않게 유지하며 엉덩이를 천장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다시 힙을 아래로 내려줬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쭉 끌어올려 힙을 조이고요. 다시 내려가고 다시 위로 올려줬다가 내려가고를 반복합니다.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우리 올린 다리 쪽의 골반은 스트레칭 됨을 느껴주고요. 바닥에 있는 다리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감을 느끼며 허리는 꺾이지 않게 최대한 배꼽을 등 뒤로 붙이며 배가 납작한 상태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운동 부위에 집중해 봅니다. 그대로 내려와 발 풀고 다리를 풀러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할게요. 네, 표서연 선생님과 함께한 1분 홈트였습니다. 오늘 동작은 그 허리를 안 들어 올리시면 자칫하면 그냥 누워서 다리 꼬고 이게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허리를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저희는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네. 석영 탄산소다, 석회암을 섞어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에 급히 냉각하여 만든 투명하고 단단한 물질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1번 유리, 2번 사기, 3번 플라스틱, 4번 다이아몬드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올 한해 이것만큼은 한번 꼭 배워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아쉽게 지나갔지만 혹시 지난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도 산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경북 봉화에 가면요. 네. 빨간 산타복을 입고 썰매를 끄는 산타 할아버지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핫한 겨울을 보장하는 핫플 오브 핫플. 한국 관광의 별 선정에 빛나는 놓칠 수 없는 겨울 여행지. 넘쳐나는 거 볼거리요, 남는 건 사진이라 365일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은 이들, 동심의 세계에 빠지고 싶은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경북 봉화로 오라.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상쾌하게 달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경북 봉화 산타 마을로 출발. 추울수록 즐거워지는 산타 마을에 겨울 시즌이 찾아왔어요.
겨울 여행 꽃은 뭐니 해도 기차 여행 아닙니까? 우리 열차 잠시 후 분천역 산타마을에 도착합니다. 여행에 먹고 낭만하는 사람들은 추위 정도는 거뜬히 이겨내기 마련. 겨울 시즌만 손꼽아 기다린 이유가 바로 분천 산타마을 때문이라는데. 이 여행의 목적지가 여기예요. 산타마을 오늘 개장한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여기 왔는데 진짜 놀이시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꼭 어디? 산타마을에 꼭 놀러 오세요. 어른들도 아이들과 같이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이 환경이나 이런 모형들이 하루 정도는 뭐 저희도 오늘 행복한 동심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방문 기념 마칭 퍼레이드부터 즐겨보자고요. 신나는 퍼레이드 행렬로 시작부터 분위기 후끈! 자이언트 8등신 산타 오빠들도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꼭 오실 것 같아요. 겨울 시즌 내내 크리스마스는 계속됩니다. 여기도 산타, 저기도 산타.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라니 산타와의 추억 한 컷도 놓칠 수 없죠? 어머어머, 이건 꼭 찍어야 한다고요? 애들 데리고 와 보니까 구경할 것도 많고 눈도 시원하고 즐길 거 많고 좋네요. 눈이 내려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들이 사진 찍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진 너무 많이 찍었어요. 산타마을 너무너무 예뻐요. 분천이에요. 분천에 놀러 오세요. 분천 산타마을을 모두 즐기기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 속성으로 즐기고 싶은 당신의 선택은요? 타니까 참 재밌고요. 너무 시원했어요. 시원했고 다시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산타 썰매 대신 산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네 한바퀴. 약 500m 구간을 돌면서 마을 구석구석을 미리 눈에 담아본다면 산타 마을 200배 즐기기 문제 없다고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한 바퀴 도니까 재밌었어요. 저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진짜 너무 할 것도 많고요. 구경할 것도 많아서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 여자친구랑 같이 못 온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다음에 꼭 여자친구랑 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겠습니다. 산타클로스에게 루돌프가 있다면 산타마을은 알파카가 있습니다. 분천 산타마을 마스코트 알파카를 소개합니다. 되게 귀엽다. 매력이란 것이 폭발해버린 산타마을 최고 인기 스타. 여행객은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고 알파카는 특유의 귀여운 표정으로 맞아주니 이것이 진정한 힐링이죠. 직접 보니까 귀여워요. 알파카, 앞으로도 연중 애교 성수기를 기대할게. 산타마을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곳, 당연히 푸드마켓이겠죠. 손발이 꽁꽁 얼어도 놀기 바빴던 어린 시절처럼 한겨울 추억의 먹거리 앞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른이들. 뜨끈한 어묵 국물에 진한 시골표 팥죽 한 그릇까지. 옛날 그 맛이. 좋아. 최고. 분천마을 최고. 한쪽에선 양미리 굽기가 한창. 역시 맛 중에 최고의 맛은 손맛 아닙니까? 여기 오니까 참 산천이 너무 아름답고 특히 오염되지 않는 곳이라 갖고 굉장한 힐링을 갖다가 하고 그런 그 길을 갖다가 걸으십니다. 산악회 왔다고 하는데 요또 앉아가 이 먹기네 소주하고 양미리가 기똥차게 맛있습니다. 너무 좋네. 뭐 경치고 뭐고 진짜 기분이 너무 업돼야 지금. 공기가 너무 좋고 물이고 뭐 바위고 진짜 좋네요. 메이드 인 경북 봉화 산타마을이 보증하는 특산물도 구경하세요. 구경하는 건 공짜. 한편 분천 산타마을에서 손편지의 낭만을 빼면 팥 쏘는 찐빵이나 매 한 가지. 산타 우체국은 올해도 10,000원 사례입니다. 신중하게 꾹꾹 눌러 쓰는 신년 소원부터 산타 할아버지에게 전하는 안부 인사까지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는 산타 우체국. 올 한
이번에도 수고했던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내년에도 열심히 살겠다고 썼습니다.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도 다 아실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2020년 산타 우체국에는 사람들의 동심뿐만 아니라 희망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힐링도 할 수 있고 이래 진짜 낭만도 있고 때묻지 않았잖아 아직 그죠? 그래서 친구하고도 좋고 연인하고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겨울 시즌에만 하루 1,000명 이상, 연간 10,000명이 넘게 다녀간다는 분천 산타 마을. 직접 확인했다시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영화 같은 풍경 속에서 즐기는 분천 산타 마을. 겨울이 끝난 2월까지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싶은 어린이와 어른이들 모두 산타 마을에서 만나요. 자연에 더불어 주위의 환경까지 음식까지 진짜로 우리가 봐서는 경북지방에서는 최고입니다. 진짜 좋은 시간 됐습니다. 힐링 잘 됐습니다. 여기 오니까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맛있고 산타도 많아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오길 잘했어요. 산타 마을에 가면 산타 터널도 있고 산타 사진관도 있고 산타 슬매도 있고 산타 포토존도 있다. 놀러오세요. 겨울 시즌을 놓칠 수 없는 이유, 추위가 즐거운 이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마을이기 때문이죠. 경북 봉화 중에서도 분천 산타 마을 여행으로 여러분들 특별한 겨울을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요? 산타 마을로 많이 놀러 오세요. 네, 기분 좋은 산타 마을 구경 잘했고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석영, 탄산수다, 석회암을 섞어서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에 급히 냉각해서 만든 투명하고 단단한 물건. 정답은 유리였습니다. 1번. 자,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068님, 9196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7068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저는 음치다 보니까 모임 등에서 노래하는 시간이 되면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꼭 배우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저희 MBC 중국 공개홀에서도 뭐 네.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인데 거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하나 구룡님께서는 저는 가구 만들기 배울 예정입니다 하시면서 첫째 딸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입학 선물로 아빠표 책상을 꼭 만들어주고 싶어요라고 포부를. 책상 숙제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의자도 아니고 책상 꼭 성공하셔서 저희 한번 사진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증샷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네,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전국에서 정말 다양한 지역 축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2020년을 맞아서 올해는 어떤 축제들이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충북에서만 해도 1년 동안에 100여 개가 넘는 축제들이 열린다고 네. 하는데 그 많은 축제 중에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2020년도 충청북도 지정축제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위원회에서 철저한 평가를 거쳐서 7개 축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음성 품바축제와 옥천 지용제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개 축제 외에도 또 많습니다. 괴산 고추축제 그리고 증평 인삼골 축제도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뭐 자막에 나옵니다만 단양 온달문화축제라든지 또 영동 포도축제 그리고 청주의 세종대왕과 초정 약수축제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에 살펴보면요. 1년 내내 또 좋은 재밌는 아기자기한 축제들 뭐 많이 열리니까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은 꼭 이렇게 참여하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고온으로 맛있게 굽는 색다른 방법, 화덕 요리 만나보고요. 네. 자, 희망 2020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채양 괴산군수와 신년 특별대담 함께하는 시간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비가 아직까지는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다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우유 한 잔 조금 타버린 식빵 이렇게 작은 행복 아침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